안데르센 명작 동화 작은 전나무 이상원 옮김 따스한 햇볕이 비치는 숲속에 작은 전나무 한 그루가 살았습니다. 전나무는 넓은 풀밭에서 맑은 공기를 한껏 들이마시며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작은 전나무는 얼른 큰 나무로 자라고 싶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숲속에 자기보다 훨씬 큰 소나무와 전나무들이 가지를 쭉쭉 뻗고 늠름하게 서 있었거든요. 작은 전나무는 따스한 햇볕도 신선한 공기도 예쁜 꽃들과 귀여운 다람쥐들에도 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 열매를 따러 온 마을 아이들이 작은 전나무 곁에 서서 말했습니다. 귀엽긴 한데 너무 작다. 전나무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해에 작은 전나무는 가지 하나를 뻗었고 그 다음 해에 또 하나를 뻗었는데 지난해에 난 것보다 크고 굵었습니다. 전나무의 나이는 가지수를 세어보면 알 수 있죠. 작은 전나무는 때때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다른 나무들처럼 키가 크면 얼마나 좋을까. 가지를 활짝 펴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고 저 꼭대기에서 한눈에 넓은 세상을 내려다볼 수도 있잖아. 비바람이 불면 저기 서 있는 큰 나무들처럼 당당하게 몸을 흔들고 말이야. 빨리 자라고만 싶은 작은 전나무에겐 햇볕도 새들도 아침 저녁으로 머리 위에서 아른거리는 구름도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사방에 융단이 깔린 듯 흰눈이 소복이 쌓이고 사각사각 눈 밟는 소리가 들릴 즈음 산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와 작은 전나무 가지에 걸터 앉았습니다. 아유, 힘들어. 여기서 좀 쉬었다 가야겠다. 산토끼는 겨울 동안 가끔씩 작은 전나무를 찾아와 나뭇가지에 앉아있다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나고 3해가 지나자 작은 전나무의 몸이 부쩍 자랐습니다. 산토끼는 이제 전나무 주위를 서성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토끼가 내 가지에 걸터 앉지 못하는걸? 내 키가 정말 많이 자랐나 봐. 전나무는 가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가을이 되자 나무꾼들이 큰 나무를 베어가려고 숲을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늘 벌어지는 일이지만 위풍당당한 나무들이 우지끈하며 땅으로 맥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나무는 벌벌 떨었습니다. 나뭇가지를 몽땅 쳐내어 벌거숭이가 된 채 바닥에 누워있는 나무들은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무들은 말이 끄는 수레에 실려 숲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무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봄이 되어 황새와 제비들이 숲으로 돌아오자 전나무가 물었습니다. 전나무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혹시 마주친 적은 없나요? 제비들은 모른다고 했지만 황새는 근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봤어.
이집트에서 돌아오다 바다를 항해하는 여러 척의 배들과 마주쳤지. 화려한 돛을 달고 있더군. 그 돛대가 이 숲에 있던 나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전나무 냄새가 났기 때문이야. 어찌나 당당해 보이던지. 다음에 또 만나면 안부 전해줄게. 나도 바다를 떠다닐 수 있다면. 전나무가 부러운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바다는 어떻게 생겼어요? 숲에 있는 무엇과 비슷하죠? 전나무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단다. 황새는 이렇게 말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가지 마세요. 바다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전나무가 안타까워하며 소리치자 햇살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해. 자유롭고 파릇파릇한 너의 젊음을 즐기렴. 바람은 슬퍼하는 전나무를 부드럽게 안아주었고 안개는 대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친구들의 위로에도 그저 숲을 떠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전나무보다 키도 크지 않고 나이도 적은 나무들이 하나 둘 베어져 숲을 떠났습니다. 전나무는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의 바람은 오직 숲을 떠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름다운 나뭇가지를 그대로 지닌 채 수레에 차곡차곡 실리는 나무들을 보며 전나무가 말했습니다. 저 나무들은 나보다도 작은데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 왜 나뭇가지를 쳐내지 않았지?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알아. 마을에서 보았거든. 유리창을 통해서 말이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화려한 광경이었어. 사람들이 따뜻한 거실 한가운데 나무를 세워놓고 예쁜 물건들로 장식을 했어. 금박지로 싼 사과와 꿀을 바른 과자,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수백 개의 촛불도 보았단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어? 호기심이 가득 차 묻는 전나무의 가지가 마구 떨렸습니다. 응, 거기까지밖에 못 봤어. 어쨌든 정말 특별했어. 전나무는 듣기만 해도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혹시 알아? 내가 그런 눈부신 곳에 있을 운명인지. 바다를 항해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 얼마나 더 참아야 하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냐고. 올 크리스마스 즈음이면 나도 작년 겨울에 숲을 떠난 나무들처럼 키도 크고 가지도 풍성해질 거야. 지금 내가 저 수레에 실려 있다면 따뜻한 거실에 찬란한 불빛 한가운데 서 있다면 그곳에선 멋지고 아름다운 일이 벌어질 테지. 그렇지 않고서야 사람들이 왜 나무를 화려하게 꾸미겠어. 맞아. 틀림없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야. 난 참을 수 있어. 더 기다릴 수 있어. 전나무가 가지를 흔들며 소리치자 햇살과 공기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뻐해. 자유롭고 파릇파릇한 너의 젊음을 즐기렴. 하지만 전나무는 친구들의 말처럼 숲속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나무는 계속 푸른 가지를 뻗었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지풀은 녹색 가지를 꼿꼿이 세우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마음에 드는 나무야. 사람들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자 전나무는 가장 먼저 베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도끼가 몸에 깊숙이 박히는 순간 전나무는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다시 정신을 차린 전나무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나무는 그토록 바라던 일이 일어났는데도 왠지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싹터서 자란 보금자리를 떠난다는 것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다시는 친구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작은 풀잎들과 꽃들, 어쩌면 새들도 볼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뒤로는 다른 나무들과 함께 수레에 실려가면서 한 남자가 외치는 소리를 들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이 나무 참 근사하군. 이걸 가져가자.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 둘이 큰 방으로 전나무를 날랐습니다. 사방에 멋진 그림이 걸려있는 넓고 화려한 거실이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골동품 도자기와 액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흔들의자와 비단 소파, 그림책과 장난감들이 가득한 기다란 탁자도 보였습니다. 전나무는 푸른 천으로 둘러싸인 커다란 모래상자 안에 세워졌습니다. 널찍한 양탄자 한 구석에서 전나무는 무언지 모를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면서 전나무를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크고 작은 방울들과 빨간 리본들, 금박지로 싼 사과와 호두를 나뭇가지에 매달았습니다. 100개도 넘는 빨강, 파랑, 하얀 양초들도 걸었습니다. 전나무가 여태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처럼 생긴 인형들도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맨 꼭대기엔 반짝반짝 빛나는 커다란 금빛 별이 달렸습니다. 참으로 호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수백 개의 촛불을 켜면 정말 볼만할 거야. 모두들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빨리 밤이 되었으면 아마도 굉장한 일이 벌어질 테지. 어쩌면 숲속의 참새들이 나를 보러 올지도 몰라.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모습으로 여기 그냥 뿌리를 내리는 건 아닐까? 영원히 말이야. 전나무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즐거운 상상을 하느라 주렁주렁 달린 장식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촛불이 켜졌습니다. 화려한 불꽃들이 눈부시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나무는 가지를 바르르 떨었습니다. 뜨거운 촛불이 그의 아름답고 푸른 가지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활활 불이 타오르자 소스라치게 놀란 사람들이 서둘러 불을 껐습니다. 전나무는 이제 떨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전나무는 자기 가지에 달린 장식품들을 잃을까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들이 몰려와 전나무를 쓰러뜨릴 듯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어른들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전나무 주위를 돌면서 더 예쁜 선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리 소란한 거야? 전나무는 궁금했습니다. 촛불이 나뭇가지에 닿을 만큼 타들어가자 사람들은 촛불을 껐습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에 달린 장식을 뜯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사나운 공격에 전나무의 가지들이 톡톡 부러졌습니다. 전나무 꼭대기에 단 금빛 별을 천장에 고정시켜 놓지 않았다면 전나무는 틀림없이 고꾸라졌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고 신이 난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젠 아무도 전나무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한 아주머니가 돌아다니며 구석구석 전나무를 살폈는데 장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해주세요. 옛날 이야기요. 네? 아이들이 이야기해달라고 조르면서 한 남자를 전나무 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남자는 전나무 곁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조용한 숲속에 와 있는 거야. 우리 말고 이야기를 듣는 건 이 나무밖에 없단다. 참, 미리 말해두는데 이야기는 딱 하나만 해줄 거다. 너희 이베드, 아베드 이야기를 듣고 싶니? 아니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기어이 왕위에 올라 공주와 결혼한 퀴빌로르 발로 이야기를 듣고 싶니? 이베드, 아베드요. 퀴빌로르 발로요. 아이들은 저마다 소리치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전나무만 말이 없었지요. 전나무는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숲속의 새들은 공주와 결혼한 퀴빌로르 발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전나무는 자기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나? 하지만 전나무는 이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퀴빌로르 발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베드, 아베드 이야기도 듣고 싶었지만 퀴빌로르 발로 이야기로 만족했습니다. 전나무도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세상에는 그런 일도 다 있구나. 전나무는 그 이야기가 실제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준 남자가 워낙 점잖고 믿음직해 보였거든요. 누가 알아? 지금은 이렇게 꼼짝도 못하지만 언젠간 나도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할지 말이야. 어서 다시 촛불과 장난감으로 예쁘게 장식을 했으면 그땐 떨지 않을 테야. 화려한 모습에 걸맞게 당당해야지. 어쩌면 내일 또 퀴빌로르 발로 얘기를 들려줄지도 몰라. 아니면 이베드 아베드 이야기를 해줄지도 모르지. 전나무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아, 다시 파티가 시작되는구나. 전나무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사람들은 전나무를 질질 끌고 계단을 올라가더니 다락방 안으로 사정없이 밀어 넣었습니다. 전나무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여기서 나보고 무얼 하라는 거야? 이젠 이야기도 들을 수 없는 건가?
전나무는 벽에 기댄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나무에게 남은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이 지나는 동안 다락방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가 왔지만 커다란 상자를 놓아두고 갈 뿐이었습니다. 컴컴한 구석에 갇혀 있으니 전나무는 자신이 완전히 잊힌 느낌이었습니다. 밖은 아직 겨울일 거야. 꽁꽁 언 땅이 흰 눈으로 덮여 있겠지. 사람들이 나를 다시 땅에 심는 건 불가능해. 그러니 여기서 봄이 올 때까지 안전하게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늘 밤처럼 어둡지만 않아도 혼자 있는 것이 무섭지만 않아도 작은 산토끼 한 마리만 곁에 있어도 참 좋을 텐데. 숲속은 얼마나 즐거웠던가. 눈이 내리면 산토끼가 깡충깡충 뛰면서 내 앞을 지나가곤 했지. 맞아, 그 녀석이 내 가지에 뛰어오르던 땐 정말 좋았어. 하지만 그때 난 좋은 줄 몰랐지. 지금 여기 혼자 있는 것은 너무 외로워. 그때 생쥐 한 마리가 찍찍거리며 쥐구멍에서 나왔습니다. 다른 생쥐 한 마리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전나무 냄새를 맡은 생쥐들은 나뭇가지 속으로 쏙 파고들었습니다. 무지 춥다. 그래도 추위만 빼면 여기 사는 건 축복이야. 안 그래요, 전나무 영감님? 생쥐 하나가 말했습니다. 난 영감이 아니야. 나보다 훨씬 나이 든 나무들이 얼마나 많다고. 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넌 어디서 왔니? 세상 일에 대해선 무엇을 알고 있니? 생쥐들은 지나칠 정도로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어디에 가봤어? 음식 창고엔 가봤니? 선반에 치즈가 가득하고 천장엔 소세지가 대롱대롱 달려있고 촛불 아래서 춤도 출 수 있다고 하던데. 들어갈 땐 빼빼해도 나올 땐 뚱뚱해진대. 난 그런 곳은 몰라. 하지만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숲에 대해선 잘 알지. 전나무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숲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 없는 생쥐들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넌 참 행복했겠다. 생쥐들이 부러운 듯 감탄했습니다. 내가 행복했겠다고? 그래, 아주 즐거운 시절이었어. 전나무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전나무는 자신이 과자와 촛불들로 장식되었던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었겠는걸? 전나무 영감. 난 영감이 아니라니까. 올겨울 처음으로 숲을 떠났다고. 한창 나이에. 그래서 이제 더는 잘하지 않아. 넌 참 이야기도 잘하는구나. 생쥐들이 칭찬했습니다. 다음 날 밤, 생쥐들은 다른 생쥐 4마리를 데려와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나무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생생하게 숲속의 추억이 떠올랐고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 그 시절은 다시 돌아올 거야.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전나무는 이 말을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퀴빌로르 발로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지만 공주와 결혼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어. 나도 언젠가 공주를 만나게 될지도 몰라.
전나무는 숲에서 돋아나던 매력적인 자작나무 새싹을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그 새싹이 바로 전나무의 마음을 사로잡은 공주였는지도 모릅니다. 퀴빌로르 발로가 누구야? 생쥐들은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나무는 퀴빌로르 발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기억할 만큼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귀여운 생쥐들은 전나무 가지를 오르내리며 즐거워했습니다. 다음 날 밤, 생쥐들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일요일에는 커다란 쥐 2마리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전나무의 이야기를 들은 커다란 쥐들은 별것 아니라는 듯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생쥐들은 크게 실망했고 그때부터 생쥐들도 전나무의 이야기를 대단치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네가 아는 이야기는 그것뿐이니? 커다란 쥐들이 물었습니다. 그래, 내 삶에서 가장 행복한 저녁에 들은 이야기란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몰랐어. 전나무가 대답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도 아닌걸. 돼지 비계나 기름으로 만든 양초 얘기는 모르니? 음식 창고 얘기도 몰라? 난 그런 건 잘 몰라. 그렇구나. 어쨌든 이야기는 잘 들었어. 커다란 쥐 2마리는 이렇게 말하고 휙 가버렸습니다. 결국 생쥐들도 모두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나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귀여운 생쥐 녀석들이 내 곁에서 이야기를 들을 때만 해도 참 좋았는데 이젠 그 시간마저도 사라져버렸어. 하지만 다시 이곳에서 나가면 그땐 꼭 즐겁게 살 거야. 그날을 생각하며 꾹 참아야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시간은 또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올라와 구석에 내동댕이 쳐져 있던 전나무를 끌어다 햇빛이 드는 계단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됐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신선한 공기와 따스한 햇볕을 느낄 겨를도 없이 어느새 전나무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전나무는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는 것도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볼거리가 많았던 거예요. 마당 옆엔 꽃들이 가득한 정원이 보였고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며 이리저리 날아다녔습니다. 서둘러! 손님들이 도착했어! 물론 그들이 말하는 손님이란 전나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난 새롭게 살 수 있어. 전나무는 신이 나서 웅크렸던 가지를 활짝 펼쳤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나뭇가지와 나뭇잎들이 모두 시들고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지저분한 잡초와 쐐기풀이 가득한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겨우내 전나무에 달려있던 금빛 별만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당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전나무 곁에서 춤추고 즐거워하던 바로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가장 어려 보이는 아이가 달려와 전나무 꼭대기에 달린 금빛 별을 잡아 뽑았습니다. 못 쓰게 된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직도 별이 달려있네. 아이의 발에 밟힌 전나무 가지들이 빠지직하고 부서졌습니다. 전나무는 활기찬 정원과
자신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다락방 구석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었어. 전나무는 푸르고 싱싱한 모습으로 숲에 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행복했던 크리스마스와 퀴빌로르 발로 이야기를 듣던 귀여운 생쥐들도 생각했습니다. 숲속 생활을 즐기라던 햇살의 말을 들을걸. 하지만 이젠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무 늦었어. 전나무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한 남자가 와서 전나무를 잘게 조각낸 뒤 화덕에 놓고 태웠습니다. 전나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마다 신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에서 놀던 아이들이 화덕 가까이 다가와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구경했습니다. 바지직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전나무는 숲에서의 어느 여름날과 별들이 반짝이던 겨울밤을 생각했습니다. 전나무는 또 크리스마스와 퀴빌로르 발로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단 한 번 들은 이야기, 누군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전나무는 그렇게 다 타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전나무가 가장 행복한 날 저녁에 달고 있던 금빛 별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제 그날 저녁은 끝났고 전나무의 삶도 끝났습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듯이 이 이야기도 끝날 차례입니다. 이젠 정말 끝입니다.